안녕하십니까. 황성공원 천연 맨발길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그처럼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은 계절에 촉촉하게 비가 내릴 때, 이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는 맨발 걷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어싱의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우리 전하의 이동과 속도와 양이 빠르고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맨발 걷기를 하시더라도 우리 몸에 자유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이동해서 활성산소와 만나서 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 양이 건조한 날보다 현저하게 활성산소 중화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이 비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비가 오면 우산을 쓰시든지 또 챙이 큰 모자를 쓰시든지 가볍게 비가 뿌릴 때는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맨발 걷기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맨발 걷기의 최고의 효과는 바로 어싱입니다. 접지 효과라고 하죠.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항상 존재를 합니다. 활성산소는 짝을 이룬 산소입니다. 그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호흡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물과 이산화탄소를 또 생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사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같은 찌꺼기라고 할 수 있죠.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우리 몸에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포의 생장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각종 또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인체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제 고무가 발견이 되고 플라스틱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땅과 접촉할 기회를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흙은 더러운 것, 또 위험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 지지, 애비하고 더럽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흙이 정말 좋은 효과가 참 많은데 흙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도 많고 흙을 호흡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나 또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등 이 흙의 구수한 냄새가 우리 폐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평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흙 냄새라고 하죠. 비가 오면 흙 냄새가 푹 나잖아요. 소나기가 내리면 가장 친숙한 냄새인데 이 흙과 멀어지면서 인간은 급속도로 건강이 좋아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의 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흙 속에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황토흙에는 한 스푼에 2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다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비춰보면요. 그것이 우리 몸에 또 면역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균실에서 살 수 없잖아요. 세균과 박테리아로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깨끗이 있어도 잠시 지나면 우리 손에, 손바닥에, 피부에 수많은 세균과 박테리아가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독약으로 계속 닦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박테리아도 어느 정도 우리 피부에 존재를 해야 면역력도 증강이 되고 더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방식은 다르지만 병영균을 아주 소량을 인체에 또 주입을 해서 그것이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서 그 병원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잖아요. 훈련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적당하게 흙도 있고 흙 냄새도 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피부나 면역계 질환이 오히려 적은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흙은 특히 유익한 박테리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도 깨끗해지고요. 또 유익한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참 많기 때문에 피부에 알러지가 있다, 또 면역력 약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황토흙을 천천히 걸어보시면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흙마다, 과일마다 맛이 있지만 고유의 맛과 향이 있는 것처럼 수박의 맛이 다르고 참외의 맛이 다르고 앵도의 맛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수박 맛은 틀렸고 참외 맛이 맞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맛과 향이 다르네 하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어디로 걸어야 할까요? 어떤 땅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모두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황토흙은 초보자들에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드럽기 때문이거든요. 처음 시작하시고 또 피부가 약하시거나 아직 발바닥에 코어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또 조그만 충격에도 근골격계 통증이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피부가 종이짝처럼 얇아서 쉽게 물집이 잡히고 상처가 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주 초보이신 맨발러들께서는 좋은 땅, 황토 땅에서 서서히 페이스를 끌어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황토 땅에서 주로 걷고 있는데 안전하고 또 비가 와서 질퍽거리는 땅이 아니라 적당히 촉촉한 황토가 있다면 초보자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사토 땅입니다. 또 마사토 땅은 지압에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작은 돌알갱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하시다 보면 물집이 잡히고 또 까이거나 까지거나 그런 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직 피부에 또 단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발바닥과 연결된 어느 기관과 장기에 뭔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유난히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마사토길은 조금 숙달된 분들이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인 길에서 걷다 보면 또 쉽게 포기하고 또 그것과 관련된 또 질환들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 잡수지 마시고 우선 부드러운 땅에서 하시고요. 어느 땅인지 마찬가지지만 천천히 걸으면
부작용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가 천천히 가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같은 물건도 높은 데서 풀쩍 뛰어내리는 것과 그냥 낮은 데서 뛰어내릴 때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이 훨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체의 무게로 턱턱턱 무리하게 거친 땅을 걷다 보면 오히려 맨발 걷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은 주로 모래죠. 모래는 참 좋습니다. 모래는 남녀노소 누구나 초보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학교 운동장은 특히 매일 관리를 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보고 날카로운 유리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대부분 밤에 걸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는, 저는 운동장에 막 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뛰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들이 특히 시작하실 때는 학교 운동장, 황토는 습비가 없으면 또 딱딱하기 때문에 황토보다는 학교 운동장 모래 땅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시면 훨씬 꾸준히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모래 땅도 실험장이나 학교 운동장에도 보면 모래가 좀 깊은 모래 땅이 있고, 그냥 학교 트랙 옆에 모래 땅도 좀 얕잖아요. 모래 깊이가. 그거 다 좋습니다. 좀 깊은 곳에 가서는, 실험장 같은 데서는 발가락 사이로 모래 알갱이들이 들어왔다 나왔다가 반복하면서 자극이 되지 않던 곳까지 자극이 이렇게 되면서 지압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알갱이들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지압효과도 당연히 좋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강추합니다. 남녀노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꺼리시는 분들, 또 처음 하시는 분들 모시고 올 때 안전한 학교 운동장으로 가셔서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몽돌입니다. 지압돌이죠. 지압돌은 그렇게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5분 이상 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맨발 걷기 코스로 또 지정된 곳에 주변에 가보면 한두 군데 지압할 수 있는 그런 몽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5분 정도 하셨다가 또 맨발 걷기 하시다가 또 한 5분 정도 하시고 한 2, 3회 정도 이렇게 하시면, 또 땅에는 용천혈 부위나 움푹 들어간 그 부분은 자극이 잘 안 되잖아요. 몽돌이나 이런데 자갈돌에 들어가서 또 지압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지압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황성공원이 참 좋습니다. 황토 맨발길입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맨발로만 걸으세요. 반려동물 동반은 자제해 주시고 다른 산책로를 이용해 주세요. 진행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특히 맨발 코스에는 또 반려동물들은 자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또 똥이나 오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민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제해 주시고, 주변에 일반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편안하게 산책을 하시고, 맨발 걷기 하실 때는 꼭 사람만 이렇게 하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피부와 바로 닿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여기는 맹문동이 좌우로 쫙 펼쳐져 있어서 너무 신선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황성공원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과의 맛과 참외의 맛, 앵두의 맛은 다를 뿐이지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앵두 맛은 틀렸어 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앵두는 앵두대로의 상큼한 맛이 있고, 수박은 여름철 갈증을 단번에 해소하는 시원한 맛이 있죠. 사람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시각이 아니라 너는 정말 특별하네, 당신은 정말 특별한 것을 가졌군요 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세상을 열어줍니다. 똑같은 나무를 보지만 마찬가지겠죠. 예술적인 영감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땔감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천재적인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그는 다비드상을 조각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 그 다윗 상이죠. 미켈란젤로는 평생을 바위 속에 갇힌 천사를 보았다. 천사를 꺼내주고 싶었다. 이런 자세로 사물을 봤습니다. 바위로 보느냐, 그 속에 갇혀있는 천사의 상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천사의 상을 바위 속에서 발견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들을 깨어내고 탈출시키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할 것이고요. 그냥 바위로 보는 사람은 영감이 없기 때문에 예술가로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맹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맹문동아, 너는 장미처럼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지 않니? 넝쿨이 왜 없니? 너는 틀려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나무 밭에 이 맹문동 얼마나 깔끔하고 어울립니까? 세상은 조화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솔방울이 그리고 빰송이가 수박만 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거대한 솔방울이 그리고 빰송이가 퉁 하고 낮잠을 자는 농부의 얼굴에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연은 가는 줄기로 기어가는 가느다란 줄기에 호박을 또 달아놓고 참외를 달아놓고 그리고 거대한 나무에 작은 도토리를 달아놓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수익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맞지 않는 거죠. 거대한 나무에 거대한 열매가 열리면 좋겠지만 자연은 모든 만물이 서로 공생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한 글자 차이지만 큰 차이가 납니다.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나무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발견하는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맨발 걷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신발 걷고 그러면 위험하고 더러운 거 아니에요? 이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좋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할까? 위험해 보이고 더러워 보이는데 정말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맨발 걷기를 보는 시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여러분들도 맨발 걷는 사람, 자연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석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